자, 이렇게 연휴 기간 잠 못 드는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깜짝 상승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뉴욕 증시 8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주요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2%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서 네. S&P 500, 다우지수 모두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그간 연준의 그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좀 움직였는데 이날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가 하락 이슈가 있었고 연준 인사들 발언은 긴축 강도를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나 보죠? 네, 일단 시장이 반등한 데는 연준의 2인자죠.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. 그의 발언을 보시면 이날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을 때의 위험과 충분히 인상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이죠.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을 때의 위험, 여기에 좀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요.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퍼졌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연준이 이번에 올리는 금리가 75bp보다 낮아질 가능성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는 모양인데 지난달 초처럼 또 이렇게 시장에서 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네, 사실 좀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네. 사실 사람 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죠.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이 시장이 해석한 대로 과도한 좀 긴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의 발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당분간 경제를 둔화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이후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리스크를 거론하긴 했지만요. 핵심 메시지는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래 갈 수 있다.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.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잠깐 달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증시에 혼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. 연준이 요즘 참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. 양가적인 연준의 이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는 게 맞습니까? 일단 전문가들은 0.75%포인트 인상을 좀 전제로 가는 것이 맞다.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현지 시간 7일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. 연준이 이달에 0.75%포인트의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. 이런 점을 좀 시사하는 내용이었고요. 여기에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도 그랬지만 이번에 나온 연준의 베이지북도 이런 전망을 더합니다. 경제 성장 전망은 대체로 약하지만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.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긴축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. 연준의 금리 인상 수준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역시도 0.75%포인트 인상에 베팅하는 의견이 76%로 더 많았습니다. 사실 75bp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이 MTS 들여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어제 이 상승세를 타고 이 나스닥 계속 회복세를 보여줄까요?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? 일단 제가 전망할 수는 없고요. 월가 전문가들은 좀 계속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의 상승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. 일단 그 델로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는 수요일의 랠리는 진정한 반등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하이타워 역시도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면서 러시아가 가즈프롬을 셧다운했고 중국은 다시 록다운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했죠. 셧다운이나 록다운 모두 중단을 뜻하지만 이 락다운 같은 경우는 이동까지도 제한하는 보다 큰 의미인데요. 모두 인플레이션을 높일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다 이런 뜻입니다. 그렇다면 이번 연휴 기간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아까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요. 오늘 나올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하죠.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15분에 발표를 합니다. 또 이미 지난 7월에 0.5%포인트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는데요.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인상에 점치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. 네. 하지만 관건은 인상폭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이 인상폭에 따라 달러 가치가 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인상폭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10분에는 파월 의장이 카터 연구소가 주최하는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. 사실상 FOMC 전 마지막 공개 발언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오늘 밤에 뭐가 상당히 많네요. 네. 추석 이후에는 또 뭘 주목해 봐야 될까요? 일단 뭐 FOMC 이전에 발표되는 중요한 데이터죠. 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에 공개가 됩니다. 이 월가에서는 6월의 CPI 상승률이 9.1%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둔화돼서 8월 예상치는 8.1% 정도로 좀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0일에서 21일에는 9월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현재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요. 일단 유럽 같은 뭐 다른 나라가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리고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금의 유리한 강달러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CPI도 역시 FOMC의 별다른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런 만큼 0.75%포인트 인상의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짤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네,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.